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의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은영민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심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심방중격결손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이라는 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방이라고 하는 거는 심실로 피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좌심방, 우측에 있는 우심방으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격결손이 있다는 건 그 심방 사이에 벽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유전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유전이라기보다는 태아 구조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모두가 이 구멍을 일부 가지고 있어야 태내 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 남아있게 되는 경우 이제 심방 구멍이라고 부르고, 이런 아기를 낳은 경우 엄마들께서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또 잘 진단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전문가와 잘 치료를 계획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므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태어날 확률이 한 100에 1명 정도 되고, 이 중에 심방 구멍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교수님? 전 국민 500이나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사실은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1명 정도 내지는 이틀에 1명 정도는 심방중격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0명 중에 1명이면 무지 많은 병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중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선생님 만나 뵀던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게 참 이 병이 어떤 증상이다? 그러면 더 쉬울 텐데 조금 모호한 면이 있긴 한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심잡음이 들린다. 들리는 건지 아닌지 한번 심장의사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쉽게 생각하면 10개의 피로 온몸을 운영할 건데 지금 심방으로 피가 3개가 샜습니다. 그러면 7개의 피로 온몸을 운영해야 되니까 부족해지는 버거움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3, 4, 5살이 되면 뛰어노는 게 힘들다거나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약간 체력이 딸린다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른이 되면서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만나본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환자분들은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건강검진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심장 초음파를 해주는 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더 많이 만나는 거는 다른 수술을 할 때 심장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시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부정맥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정맥 때문에 뇌졸중으로 오셔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한 딸맨네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 환자 한 5살 정도가 잘 크지 않는데 심장이 좀 커져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셨는데 아이가 이제 큰 심방중격결손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를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할머니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체력이 안 좋았고 조금 말랐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심장 검사를 하셨는데 60대 후반 할머니 역시 큰 심방중격결손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숨어있는 증상들을 모호하게 견디면서 지내오시는 경우들은 좀 우리가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는 사실은 진단을 잘해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초음파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의 환자들이 오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 되는데요. 심장 초음파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구멍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크게 또 피가 새는 양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중요한 진단 검사법이 심장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가 굉장히 보험도 적용이 돼서 비용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되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심초음파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심초음파에서도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내시경 심초음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받으면서 심초음파를 하고 수면 내시경으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심만 하면은 확진을 놓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은용민 선생님, 그래도 이때는 꼭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하는 심방중격 결손 의심 증상이 있을까요? 심잡음이 들리는데 심잡음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때는 반드시 심방중격 결손 의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심장이 약간 커 보인다. 그 다음 정말 성장이 잘 안 되는 어린이 또는 뛰어놀지 못하는 어린이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의심해야 될 거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온몸이 붓거나 예전에 비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할 때는 심초음파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두근거림, 부종, 호흡곤란 이 3대 증상이 성인에서 심방중격 결손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진단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은영민 선생님이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주 어린 시절에 구멍이 작지 않고 조금 크다 하는 경우는 이러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도 좀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나이까지 성장하면서 계속 구멍이 큰 경우는 저희가 얼마나 많이 새냐의 양을 평가해서 그 구멍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수술을 했지만 지금 최근 20년 정도는 거의 수술보다 시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시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 나이 15kg가 넘으면 할 수 있고요. 늦게 진단되는 분들도 주로 수술보다 시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 시술하실 때 경험 좀 나눠주실까요? 시술이라는 거는 정맥을 이용합니다. 다리 쪽에 있는 정맥에 도관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갖다가 막아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산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관 안에 작게 들어갔는데 몸 안에 들어가서 심방 구멍에 도달하면 펼쳐져서 그 적합한 크기에 맞추어 다리도록 이제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그 기구들은 전부 저희 바이오 합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1년, 3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피 조직 안에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부드러운 조직이 살 속에 파묻혀서 자연 치유를 유발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를 하고 났을 때 추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시술은 보통 오늘 입원해서 시술 받고 내일 퇴원할 수 있는 1박 2일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뭐 조금 여유 있게 전날 하루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시술 받고 싶으면 2박 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서울역에서 KTX 표를 팔고 계셨었는데 자기가 지금 입원하면은 사람이 너무 없다 걱정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2박 3일 치료를 받고 다시 표를 잘 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일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수술보다는 시술 받고 싶고 시술보다는 약으로 치료하고 약보다는 그렇죠. 자연치료 뭐 이런 걸 원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구멍이 있을 때 크기 작으냐 중간 크기냐 큰 크기냐 또 얼마나 많은 피가 새느냐 이런 걸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이거나 중간 크기 구멍일 때 그런데 증상이 있고 힘들어할 때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약물 치료를 한다고 구멍이 닫힌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덜 불편하고 증상을 완화해 주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호전이 되어서 어린 시절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큰 구멍 약물 치료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시술이나 수술 과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타원형 구멍의 직경, 가장 큰 직경이 1cm를 쉽게 그냥 보통 얘기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재서 1cm가 넘으면은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되고 1cm보다 적으면 그 정도까지는 그냥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네. 케이스마다 케이스지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요. 그렇죠? 네. 그러나
8mm여도 부정맥이 생기신다? 그러면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뇌졸중이 생긴 젊은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구멍이 0.5mm다. 네. 이러면은 시술을 안 봐도 되냐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없으면 이런 네. 경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크기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제 환자도 고등학생인데 뇌졸중이 왔습니다. 물론 작은 구멍이었죠. 설사 뇌졸중의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한번 발생하면 아무래도 치명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심방중격결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겨낼 수 있는 병 이렇게 이해하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걱정 없이 완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치료 중에 네. 사실은 고혈압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건 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시술하면 완치되고 약도 계속 먹지 않아도 되는 병이기 때문에 진단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큐어를 할 수 있는 병이라서 네.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구멍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본격적으로 대동맥으로 가야 되는 피의 양이 조금 빼앗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작아질 수 있고 마를 수 있고 키도 잘 안 클 수 있어요. 잘 치료하면 성장도 더 좋게 잘 돼서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최혜영 교수님과 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여러분 그러한 혹시나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든든하게 지켜드릴 테니까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희 네. 계속 열심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치료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